나이 들어서 무슨 새 친구야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는 78세 할머니는 작년에 새로운 친구를 7명이나 만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로 내일부터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왜 지금도 새로운 친구가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직장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생활 반경이 좁아지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이 다치고 외로움이 찾아오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버드 의대 80년 연구가 증명하는 관계의 힘.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노년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50% 낮습니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어집니다. 우울감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친구는 그냥 있으면 좋은 존재가 아니라 건강보험보다 더 확실한 건강보장인 셈이죠. 김영수 할아버지의 변화를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2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5년 동안 김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정말 단조로웠죠. 부인마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는 하루에 말하는 사람이 슈퍼 아저씨, 택시기사님이 전부였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실버 독서 모임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뭔가 해봐야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 참석했죠. 첫날은 어색했지만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말문이 트이더니 이제는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셨습니다. 지금 김 할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독서 모임 친구들과 주 2회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나세요. 얼굴에 웃음이 늘 가득하고 건강검진 결과도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친구들 덕분에 70대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기가 됐어요.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 이 말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친구 사귀는 7가지 실전 비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확인한 정말 효과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반복 노출의 마법. 첫 번째는 반복 노출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친해지려면 자주 마주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심리학에서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요. 얼굴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동네 카페에 같은 시간에 가기. 공원 산책을 매일 같은 코스로 하기.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석하기.
종교기관 예배나 법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기. 68세 부산에 사는 박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해안가 산책로를 걸었어요. 처음엔 혼자 걸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같은 시간에 나오는 분들과 눈인사를 하게 됐죠. 한 달쯤 지나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게 되고 2달째에는 이름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새벽 산책 모임 8명의 리더가 되어서 매일 아침을 웃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박 할머니가 하신 말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이 됐어요. 2번째, 관심사로 마음에 다리 놓기. 공통된 관심사는 대화를 이어주는 최고의 다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인기 있는 취미 활동들 알려드릴게요. 요리 모임, 반찬 만들기, 전통 음식 연구, 바둑, 장기, 화투, 사진 촬영,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해요. 등산, 걷기 모임, 원예,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독서, 글쓰기. 그런 모임을 어디서 찾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모임 찾는 곳, 주민센터 게시판, 도서관 프로그램,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종교기관, 복지관, 인터넷은 자녀분들께 도움 요청하세요. 대구에 사는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사시다 보니 요리할 맛이 안 났죠.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전통음식 연구 모임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셨어요. 12명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다른 지역 음식을 연구하고 만들어 먹는 모임이었죠. 이제 이 할머니는 어떠실까요? 요리 실력도 늘고 친구도 생기고 무엇보다 살맛이 난다고 하세요. 모임에서 만든 음식은 포장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친구가 된 건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같은 취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는 달라도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3번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낍니다. 처음 만날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기. 머릿속으로 3번 반복해서 외우기. 다음에 만날 때 누구님, 안녕하세요 하며 이름 부르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메모장에 적어두기. 4번째, 작은 도움의 기적.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배려와 친절이 큰 신뢰를 만듭니다. 작은 도움의 예시 알려드릴게요. 무거운 물건 들어주기. 버스 시간표 알려주기. 맛있는 음식점 추천하기. 병원 정보 공유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나 모임 소개해주기.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연결해주기. 수원에 사는 69세 정남식 할아버지는 성격이 외향적이세요. 경로당에서 새로 오는 분들을 다른 분들께 소개해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분은 바둑을 좋아하시는데 김 씨랑 한번 더 보세요. 저분은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등산 모임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정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 할아버지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중심 인물이 된 거죠. 5번째, 나이 장벽 허물기.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만 어울려야 해. 나는 또래 아니면 불편해.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세대가 달라도 마음이 맞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6번째, 진짜 관심 보이기.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짜 관심 보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심으로 물어보기.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상대방의 고민이나 기쁨에 공감하기. 며칠 후, 그때 말씀하신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기. 7번째, 긍정적인 에너지 전하기. 나이가 들어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긍정 에너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한 일 이야기하기. 다른 사람 칭찬하기. 유머 감각 잃지 않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 보이기. 동창회 모임을 다시 살리는 6가지 황금 비법. 이제 기존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모임들이 흐지부지 되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연락망부터 체계적으로 정리. 모임의 기본은 연락망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전화번호부나 수첩을 활용하세요. 연락망 관리 요령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집 주소, 자녀 연락처까지 정리. 생일,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 기록. 건강 상태, 취미, 관심사도 메모. 한 달에서 2달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하기. 서울의 한여고 졸업생들 동창회는 코로나 전에는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코로나 후에는 10명도 안 모였어요. 회장을 맡은 73세 김정숙 선배가 일일이 전화를 돌렸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요? 3개월 동안 70명 전체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어요. 그 진정성에 감동한 동창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달 40명 이상이 참석하는 활발한 모임이 됐습니다. 두 번째, 모임 날짜를 고정하라. 언제 만날까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임이 자연 소멸됩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고정.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 모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기. 한 달 전에 미리 공지하기. 세 번째, 역할을 나누어 부담 줄이기.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면 금세 지칩니다. 역할을 나누면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 총무, 연락망 관리, 공지사항 전달, 회계, 회비 관리, 비용 정산, 섭외, 모임 장소 예약, 식당 연락, 기록, 사진 촬영, 모임 소식지 제작, 행사, 특별 이벤트 기획. 네 번째, 특별한 날을 만들어라. 똑같은 모임만 반복하면 지루해집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모임이 오래갑니다. 생일잔치, 그달의 생일인 사람들 축하, 계절 여행, 봄 꽃구경, 가을 단풍여행, 봉사활동, 함께 의미 있는 일하기, 건강검진, 단체로 건강검진 받기, 문화활동, 공연 관람, 전시회 관람, 요리 모임, 함께 음식 만들어 먹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72회 동창회 건강지키기 프로젝트. 서울의 한 고등학교 72회 동창회는 매년 단체 건강검진을 합니다. 20명이 함께 같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함께 모여서 건강 정보를 공유해요. 김형, 혈압약 어떤 거 먹어?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실력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니까 모임이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생명 공동체가 됐어요. 5번째,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라. 모임이 계속 같은 멤버만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새로운 피가 필요해요. 새 멤버 영입 방법 알려드릴게요. 각자 지인 1명씩 데려오기. 친구 초대의 날 정하기. 배우자나 형제자매 초대. 이사 온 동네 사람들 환영.
6번째, 소통 채널 다양화하기. 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 방법을 활용하세요. 소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단체방 모르시면 자녀분들께 도움 요청해 보세요. 문자 메시지 단체 발송, 모임 소식지 제작해서 우편 발송, 전화 연락망, A가 B에게, B가 C에게 연락.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아프리카 속담.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금세 지치지만 함께 하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지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처지가 달라집니다.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자녀들 상황. 모든 게 다르죠. 금지 사항들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당신네는? 나는 건강한데 당신은 왜 그리 아파? 우리는 여행 다니는데 당신네는 돈이 없어? 이런 비교는 관계를 망칩니다. 각자의 상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해요. 두 번째, 말보다 경청이 우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환영받아요. 좋은 경청의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관심 보이기. 정말 힘드셨겠어요? 공감하기.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기. 세 번째, 사생활 존중하기. 아무리 친해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조심해야 할 질문들 알려드릴게요. 자녀들의 수입이나 직업에 대한 지나친 궁금증,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추궁, 경제적 상황에 대한 탐색, 가족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 부천에 사는 76세 최영희 할머니와 78세 박순덕 할머니는 40년 넘게 친구예요. 두 분 다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었는데 경제적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최 할머니는 자녀들이 잘 되어서 여유가 있지만 박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도 40년 우정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 할머니는 절대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자랑하지 않아요. 박 할머니도 상대방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해해요. 서로의 처지를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거죠.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침묵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관계다. 데이비드 타이슨.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예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실천법. 이론만 알면 뭐해요? 실천해야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연락할 사람 3명 찾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 3명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옛 친구. 가끔 마주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이웃. 예전 직장 동료나 동창. 2단계, 용기 내서 전화하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거창한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3단계, 만남 제안하기. 전화 통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해요. 제안해 보세요. 만남 장소 추천해 드릴게요. 조용한 카페, 공원 벤치, 집 근처 식당, 문화센터 로비. 인천에 사는 7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5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 짝꿍이었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이름만 기억났는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낼까 고민하다가
동명이인을 다 찾아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세 번째 전화에서 맞는 사람을 찾았고 서로 울먹울먹하면서 50년 만에 재회했어요. 지금은 매주 만나서 바둑도 두고 함께 여행도 다니는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고 열려 있으면 충분하다.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새로운 친구야? 이런 생각부터 버리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고 열려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80세에 새 친구를 사귄 분들도 많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이클 조던. 젊음은 단순히 세월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세뮤얼 울만. 미국으로 이민 간 지 50년이 넘은 82세 박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급격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낯선 땅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졌죠. 그러다 우연히 한인 성당에서 열린 시니어 영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어렵고 단어도 잊어버려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는 매주 성당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이분들이 바로 박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80살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들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나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새로운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기.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만나자고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 연락하면 기뻐합니다. 외로운 건 나뿐만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인생의 가치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성공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찾아온다. 윈스턴 처칠. 은퇴 후 그림 그리는 것을 취미로 삼았던 75세. 김 할아버지는 동네에 자신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도서관, 공원 게시판 등에 직접 손으로 쓴 포스터를 붙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과 무관심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시작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동네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0명이 넘는 동네 예술가 모임의 회장이 되셔서 매주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열고 계십니다. 김 할아버지는 거절당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그 한 번의 용기가 결국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재미없는 사람인데, 말주변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이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친구는 완벽한 사람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워. 오프라 윈프리. 친구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흠이 있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평생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었던 79세 박할머니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을 늘 어려워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모임에 나가도 늘 구석에 앉아 계셨죠. 그러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으면서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절실함을 느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줄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건넸고, 나중에는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매 때문에 가끔 기억을 잃어버려서요. 라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상대방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요. 저도 가끔 건망증이 심해요. 우리 같이 기억력 게임 해볼까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한마디에 평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고, 이후 그 친구는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친구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라고 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발짝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웃고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용기를 낼 때 인생의 새로운 친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